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나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먹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혈압약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시간대를 놓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압약 복용 시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먹어야 한다? 잘못된 상식. 많은 분들이 혈압약은 무조건 아침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밀리 알려드리는 정보, 혈압약 복용 시간은 개인의 혈압 패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혈압약 복용 시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혈압, 시간에 따라 변한다? 혈압 리듬의 비밀.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혈압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자는 동안 가장 낮고 아침에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저녁부터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혈압 리듬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아침 고혈압을 겪고 또 다른 사람은 밤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른 혈압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 고혈압 환자가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했을 때 혈압 조절 효과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운전하는데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상황에 맞지 않는 대처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혈압약 복용 시간의 중요성, 여기 평소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던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김할아버지는 밤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할아버지에게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도록 권했고 그 결과 김할아버지는 아침에 느끼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침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후만 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혈압약 복용 시간을 아침에서 점심으로 조절했고 그 결과 하루 종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혈압약 복용 시간은 개인의 혈압 패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복용 시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혈압 조절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혈압약 복용 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는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개인의 혈압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혈압약 복용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혈압을 측정하여 나에게 맞는 복용 시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혈압 측정.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식사, 흡연, 음주 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측정 시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팔을 심장 높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계는 정확한 위치에 착용하고 측정 중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등 하루에 여러 번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수치를 기록할 때는 시간, 날짜, 활동 내용 등을 함께 기록해두면 더욱 정확하게 혈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혈압약 복용 시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혈압이 높다면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 밤에 혈압이 높다면 저녁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참고 자료일 뿐,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 더욱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혈압약 복용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 복용 시간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약 상자에 복용 시간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혈압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다면 잊은 약은 건너뛰고 다음 복용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한 번에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약 복용 중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등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혈압약 복용 시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약은 개인의 혈압 패턴에 따라 복용 시간을 달리해야 하며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나 집에서 혈압 측정 등을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복용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혹은 함께 먹으면 약효를 높여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혈압 패턴에 따라 아침이 좋을 수도, 저녁이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혈압약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약효를 톡톡히 올려주는 음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처럼 이 정보만 잘 활용하면 혈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혈압약, 음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 혈압약을 복용할 때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먹어도 되나?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약은 음식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약효를 떨어뜨리고 어떤 음식은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짝짓기처럼 음식과 약의 조합은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자몽, 혈압약에 숨겨진 적, 혹시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저도 종종 즐겨 먹곤 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은 피해야 할 음식 1순위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압약의 분해를 방해하여 혈중 농도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혈압약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거나 근육통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 자몽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몽뿐만 아니라 오렌지, 귤, 라임 등 감귤류 과일도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칼슘 채널, 차단제 암로디핀, 팔로디핀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감귤류 과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자몽을 너무 좋아하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칼륨, 혈압약과 미묘한 동행.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거나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약의 효과를 지나치게 높여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 무기력감, 심한 경우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 엔알라프릴, 캡토프릴 등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칼륨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칼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혈압약과 함께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칼륨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 후 적절한 칼륨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혈압약의 불편한 동거.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을 쌓아도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나트륨은 혈압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특히 국, 찌개, 면류, 김치, 젓갈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혈압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 찌개 대신 숭늉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젓갈, 장아찌 등 염장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 후추, 마늘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내고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어서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나트륨 소금이나 간장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과 찰떡궁합인 음식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마치 든든한 지원군처럼 이러한 음식들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혈압약의 든든한 조력자.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엔진오일처럼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아마씨 오일이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생선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혈압약에 숨겨진 영웅. 식이섬유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식이섬유는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끼 식사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혹시 나는 채소를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어 마시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나 씨앗을 뿌려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늘, 혈압약의 천연 보조제.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혈관 확장제처럼
마늘은 혈관을 넓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어도 좋고 마늘 가루나 마늘 기름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마늘 냄새 때문에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흑마늘이나 마늘 캡슐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음식 그리고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몽, 칼륨, 나트륨 등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기억하고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마늘 등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혈압약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 그리고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역시 혈압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은 튼튼한 혈압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혈압약과 환상의 짝꿍.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압 조절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운동은 혈압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어떤 운동이 혈압 관리에 좋을까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근력운동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숨이 약간 차오르고 땀이 나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탈수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중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금연, 혈압약의 필수 동반자,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흡연은 혈압 관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타르는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금연은 쉽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단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금연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기능이 개선되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금연은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주, 혈압약의 현명한 조력자,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댐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과음은 혈압 관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듭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고
부작용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합니다. 절주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습관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적정량을 지키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40g 이하, 여성의 경우 20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건강한 음료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차, 과일 주스 등은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술 대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혈압약의 마음의 안정,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스트레스는 혈압을 쉴 새 없이 끌어올립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요가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친구,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나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풀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혈압약의 밤의 휴식,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처럼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7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 음료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심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혈압 관리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안전한 혈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혈압약 부작용은 없을까?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약이지만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은 종류, 용량,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혈압약 복용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혈압약 부작용은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마른 기침, 소화 불량 등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 신장 기능 저하,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등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폭탄처럼 심각한 부작용은 건강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지럼증은 혈압약 복용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는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앉거나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머리를 약간 낮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지럼증이 심할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은 피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기침, 왜 나타나는 걸까? 마른 기침은 ACE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ACE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이지만 동시에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여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마른 기침은 목을 간지럽히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른 기침이 나타났을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른 기침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은 ACE 억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마른 기침 부작용이 덜한 약입니다. 소화불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소화불량은 혈압약 복용 시 흔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혈압약은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위산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처럼 소화불량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소화불량이 나타났을 때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등은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이 심할 경우에는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위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부종, 즉시 병원에 가야 할까? 혈관 부종은 혈압약 복용 시 드물지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혈관 부종은 얼굴, 입술, 혀, 목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혈관 부종은 순식간에 얼굴을 붓게 만들고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혈관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 부종은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하므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혈관 부종을 유발한 혈압약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혈관 부종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혈압약 복용 후 얼굴, 입술, 혀, 목 등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신장 기능 저하는 일부 혈압약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소변량 감소, 부종, 피로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가 고장난 것처럼 신장 기능 저하는 몸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 복용 전후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고 복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신장 기능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진통제, 소염제 등은 복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칼륨 혈증은 일부 혈압약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륨 보존성 이뇨제 등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선이 합선된 것처럼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적당량만 섭취하고 칼륨 보충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나트륨 혈증은 일부 이뇨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태로 두통, 구역질, 구토,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부족한 음식처럼 저나트륨 혈증은 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저나트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혈압약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 궁금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혈압약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혈압약 복용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드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혈압약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고민 상담소처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혈압약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약 복용 여부는 혈압 상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혈압약은 필요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혈압약, 임신해도 괜찮나요? 임신 중에는 혈압약 복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리잔을 다루는 것처럼 임신 중 혈압약 복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은 태아의 신장 발달을 저해하고 비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안전한 혈압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메틸도파, 라베탈롤 등은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혈압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약. 술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혈압약을 복용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름과 물처럼 혈압약과 술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고 어지럼증, 저혈압 등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적정량을 지키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혈압약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또 다른 약물은 혈압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약물 간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항우울제 등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 새로운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에게 혈압약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안전한 약물 조합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혈압약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압약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부작용은 혈압약 복용을 중단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혈압약,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혈압약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혈압약 처방 시 약값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마치 할인 쿠폰처럼 건강보험은 혈압약 복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압약의 약값은 종류, 용량, 제약회사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저렴한 가격으로 혈압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혈압약 구입이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해외에서 구입해도 괜찮나요? 해외에서 구입한 혈압약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짝퉁 상품처럼 해외에서 구입한 혈압약은 가짜 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혈압약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혈압약과 성분, 함량, 제조 과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국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혈압약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됩니다. 오늘 건강대박에서는 혈압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혈압약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혈압약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혈압약 복용 시간부터 시작해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대처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춰서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관리,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오늘 이 순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혈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이 핵심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혈압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개인 맞춤 혈압약 복용 시간. 혈압약은 무조건 아침에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나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복용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자신에게 딱 맞는 복용 시간을 찾아야 혈압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의 궁합. 혈압약과 상극인 자몽, 칼륨, 나트륨 섭취는 주의하고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마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처럼 혈압약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은 건강한 혈압 관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은 혈압 관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현명한 대처. 혈압약 복용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치 응급처치 키트처럼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치의와의 꾸준한 소통, 혈압약 복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인생 상담처럼 주치의와의 꾸준한 소통은 혈압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혈압 관리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강대박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해 오늘 건강대박과 함께 혈압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에 참여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대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서 유익하고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